안녕하십니까. 뉴스와 리포트 속에 돈이 있다. 예민수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대단한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었지만 엄청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먼저 시장 상황 잠깐 보고 오늘 주목할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2413, 코스피가 5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844, 17포인트가 올라서요. 코스피 2.4%, 코스닥 2.1%가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패닉에 빠졌었는데요. 며칠 만에 상황이 이렇게 급변을 한 상황입니다. 2300이 무너질 때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2300 밑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 같다. 용기를 갖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또 빠르게 2300을 회복하고 2400을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서는 땡큐 바이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 확정은 또 안 된 상황이지만 정리가 좀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은 상황입니다. 수급상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엄청나게 주식을 샀습니다. 외국인들 그동안에 뜸했었는데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1000억, 기관들이 거의 5천억을 샀고요.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선물도 9,800계약을 순매수를 해서 거의 쌍끌이 매수로 주식을 사들어 왔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추세를 좀 얘기하게 되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이제 살아있을 때 투자를 해야 수익을 낼 확률이 좋은 거죠. 추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수익 내기 어려운 겁니다. 장이 먹여준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장 상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는 사실은 지난주에 주봉의 21선에 약간 테스트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추세를 아직까지 추세 위쪽에 있고요. 코스닥이 사실 좀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코스닥 표시도 해놨었는데 코스닥은 사실 지난주까지 3주 음봉이 나타나면서 제가 보는 추세선입니다. 주봉의 21선. 각자 어쨌든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제가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저는 주봉의 21을 추세로 보는데 추세선을 3주 3개 음봉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훼손해서 지난주까지 훼손됐거든요. 이번 주 올라올 때도 이 지수대를 820선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얘기가 된다고 했는데 840선까지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코스닥도 추세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하다는 얘기이고요. 자, 오늘도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들과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가운데 주목하는 오늘 리포트 5G입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5G는 달린다. 이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붙인 건데요. 5G는 대표적으로 트럼프 관련주 아닙니까? 어제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주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화학주 5G가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이제 다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어제 밀렸었던 친환경주들 이쪽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5G는 오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5G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트럼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5G들 2차전지 오늘 엄청나게 강했었고요. 5G 오늘 약세입니다. 보면요, 오늘 보면 소부장 쪽 다 섹터에 강했었고요. 휴대폰 부품, IT, 2차전 전기차는 엄청나게 뜨겁게 갔죠. LG화학 4%, 삼성 SDI 5%, 에코프로 6% 올랐는데 여기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게 5G입니다. 5G는 1에서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G는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약할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제 주장의 자료가 나와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5G 관련주 보려고 하는데요. 5G가 어쨌든 내년에도 되면 5G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하나금융 투자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붙인 것처럼 바이든 당선돼도 5G 달린다 그런 제목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간다는 내용이에요. 미국 트럼프 또는 바이든 당선 누가 돼도 5G는 누가 두 사람에 따른 5G 장비주 영향 분석을 했는데요. 자,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2021년 내년을 바라볼 때 5G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된다고 5G의 정책이 달라질까? 이런 궁금증인데 누가 되든 달라지지 않는다. 2020년 올해 하반기 장비주들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게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5G.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호전을 기대 중심으로 지금이 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보면 부문별 1등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KMW, 다산네트웍스,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 내용 조금 더 볼게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5G 미니까 될 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피해는 아니더라도 안 될 걸로 본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돼도 밑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거는 이제 거의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거의 뭐 바이든 쪽으로 이제 굳었으니까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우려와 달리 5 장비주는 긍정적이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망중립성 원칙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통신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조금 개념이 헷갈립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국내 통신주 얘기할 때도 맨날 망중립성 얘기하는데요. 망중립성이란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 구글, 뭐 아마존, 네이버 뭐 이런 업체들 이런 인터넷 서비스 업자 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망중립성입니다. 망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특정 업체들이 투자하고 사용하지만 사실 공공기관, 공공재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망 깔았다고 해서 혹은 뭐 인터넷 ISP 업체들이 그걸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는 속도 느리게 하고 누구는 받아주고 차단하면 안 된다는 게 망중립성 원칙이거든요. 그걸 오바마 정부 때 망중립성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망중립성을 폐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 다시 망중립성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렵죠, 망중립성.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다시 되게 되면 이 망중립성 얘기를 하면서 거대 IT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글이나 뭐 기술적이 불리하다는 거죠. 규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IT 업체들이 결국은 투자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망중립성 얘기가 다시 얘기가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걸 뒤집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금 5G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 인터넷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 회복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망중립성 얘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좀 어려웠지만 넘어갑니다. 예. 두 번째는 5G 투자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보면 왜냐하면 민주당이 코로나19를 차별화하면서 대선 전략으로 썼거든요. 트럼프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면서 그랬지만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잘 통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를 이기려고 하면 비대면 언택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감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5G에 대한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의 화웨이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대중국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누르기 때문에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재고가 지금 소진되는 내년 상반기쯤 되게 되면 화웨이의 항복선언이 나타나고 화웨이의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 국내 업체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이유들로 인해서 비록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더라도 5G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요. 관심 종목으로 앞서 KMW, 다산네트웍스, RFHIC, 이노와이어, 솔리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나온 5G를 주목하라는 리포트에 관한 결론을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 사실은 5G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다 알죠. 5G는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4G나 3G, 2G로 못 간다니까요. 아니 내가 가고 싶어도 요금이 싸서 가고 싶어도 통신사에서 제공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5G로 가고 지금 뭐 6G 얘기도 나왔잖아요. 5G로 가고 6G로 가고 7G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통신 5G 업체들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5G 섹터로 분류해 놓은 기업들 보면 KMW, RFHIC, 에이스테크, 그다음에 뭐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노와이어, 대한광통신, 다산네트워크, 솔리드 10개 제가 여기 벌써 분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뭐 에이스테이크가 좋아 보여. 이게 삼성 쪽에 지난번 납품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얘는 또 빠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KMW가 오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KMW를 나는 좋다고 했는데 얘는 약하고 뭐 다산네트워크가 가고 뭐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 샀는데 저거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대략 한 7, 8개, 10개 종목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덩치가 크고 잘하는 거는 KMW입니다. 다른 데하고 시총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KMW를 가거나 아니면 뭐 보시면서 좀 잘 아는 분석을 해보면서 잘 아는 기업이라든지 좀 매매를 했던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가운데 하나나 두 개를 고르셔서 걔를 물고 이제 늘어주는 거예요. 갈아타지 말고 5G는 대세다. 이게 같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금융투자에서 낸 자료는 KMW, 다산네트워크스에 대해 지난번에 좋게 자료를 한번 또 냈었거든요. RFHIC. 근데 RFHIC는 중국 쪽에 이제 파웨이 쪽에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노와이어, 그다음에 솔리드 이런 그 종목들인데요. 5개 종목만 그럼 차트 한번 쭉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KMW 주봉으로 보면 많이 빠졌어요, 요즘. 그렇지만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이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KMW고요. 예. 다산 네트워크스도 얘는 뭐 KMW보다도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오늘 또 빨랐잖아요. RFHIC도 좀 처져 있는데 이건 화웨이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도 탄력 이번 주 강했죠. 그다음에 솔리드도 그렇고 조정 꽤 많이 받았다. 그리고 조정받는 타이밍이 내년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자리고요. 제발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한 번에 내가 오늘 사갖고 내일 다 오르면 며칠 있다 판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주식을 100만 원어치만 살려고 했다가 빠져가지고 또 100만 원어치 더 사는 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근데 분할 매수는 그게 아니라 나는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주식을 좋게 보니까 300만 원어치 살 거야 생각하면 처음에 100만 원어치 정도 사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조정받거나 밀리면 또 사고 또 밀리면 3번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 밀리면 그땐 버텨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한 100만 원어치 샀는데 주가가 막 날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불타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앞으로 누가 되든 달릴 수 있다. 100% 공감하고요. 내년을 보면서 5G 관련주들 모아가도 될 겁니다. 그중에 한두 종목을 골라라. 그게 이제 오늘 제 이야기의 논점입니다. 오늘 리포트 5G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